무락, 베니, 비디, 비키. 결혼식 피로연이 막 끝나던 그 순간 갑자기 30명의 사내들이 신랑 신부를 빙 둘러싸더니 주먹을 불끈 쥐고 우렁차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식장 안에 있던 2,500명의 하객들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 구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결혼식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58년 박지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을 짊어진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 어머니는 온 국민이 따르던 육영수 여사. 청와대라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집에서 자랐지만 그 특별함 뒤에는 경호원에 둘러싸인 채 친구 한 명 마음대로 사귀지 못하는 숨막히는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1974년 16살의 박지만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괴한의 흉탄에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5년 뒤 1979년 육사 3학년이던 21살의 박지만은 이번엔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두 부모를 모두 총탄으로 잃은 청년에게 세상은 한순간에 너무 넓고 너무 차가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긴 방황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박지만 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랜 방황 끝에서 박지만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43년 전 약속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때는 1961년 5월 16일 혁명 직전 새벽이었습니다. 박정희 소장이 박태준 대령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혁명 동지 명단에 넣지 않았네. 일이 잘못되면 내 가족을 부탁하네. 서류도 없었고 도장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말 한마디였는데 박태준은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의 모래사장에 제철소를 세우라 했을 때 군말 없이 따른 사람이 박태준이었고 그 대통령이 총탄에 쓰러진 뒤 남겨진 가족 곁을 묵묵히 지킨 사람도 박태준이었습니다. 박태준 전 총리의 부인 장옥자 여사는 박지만에게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날이면 측근에게 안부를 물어봤고 방황이 길어지면 속을 태우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박지만이 결혼을 결심하자 함을 준비하고 예단을 챙기고 신부집에 들어가는 음식까지 손수 장만한 게 바로 장옥자 여사였습니다. 16의 어머니를 잃은 아들에게 어머니가 해야 할 몫을 40년 넘게 대신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서양희 씨였습니다. 1974년생 박지만보다 16살 연하의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려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막 마친 촉망받는 법조인이었는데 주변에서 말릴 법도 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결혼 전까지도 사법연수원 동기들에게 신랑감을 조그만 사업하는 사람이라고만 소개했다는 겁니다. 결혼식 당일에야 신랑의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란 동기가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 조용한 태도 하나만 봐도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누나 박근혜 씨도 직접 나섰습니다. 서양희 씨 부모님과의 상견례 자리를 손수 마련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동생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지금 큰 누나인 저는 동생의 결혼이 너무 반가우면서도 지난날에 대한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한 문장에 담긴 부모 없이 서로를 의지해 살아온 남매의 긴 세월이 그 짧은 글 안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14일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낮 12시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하객은 무려 2,500명이 넘었는데요. 연회장이 식 시작 40분 전에 이미 꽉 찼고 자리를 잡지 못한 분들은 별실 화면으로 식을 지켜봐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객에게 축의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화환도 모두 정중히 돌려보냈고 케이크 커팅도 없었습니다.
식사는 2만 원짜리 도시락으로 통일했습니다. 이 결혼식의 원칙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검소하지만 품위 있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보내온 화환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화환을 돌려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판단이었죠. 그 한 가지 예외가 오히려 이 결혼식이 얼마나 원칙에 철저했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함께 입장할 때 장례 분위기는 남달랐습니다.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신랑 옆에서 신부가 먼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주례 앞까지 걷는 내내 간간히 마주보며 대화를 나눴고 그 다정한 모습에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식전에 흘러나온 영상 중에는 부산 신부 집에 함이 들어가던 날이 담긴 것도 있었는데 신랑이 신부의 따은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두 사람이 수줍게 입맞춤을 나누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저렇게 순박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보는 이들에게 묘한 안도감과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주례를 맡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가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예쁘지만 내일부터는 스스로 아줌마라고 생각하라. 남편이 늦게 귀가해도 따질 생각 말고 늦어서 얼마나 피곤할까 하는 생각만 해라. 신부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랑에게도 한마디 이어졌습니다. 아내에게도 사생활이 있으니 스스로 말하기 전에는 누굴 만났냐, 왜 늦었냐 묻지 말아라. 박지만 씨는 웃음을 참으며 신부 얼굴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화면에 영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어머니 유경수 여사와 함께 청와대에서 지내던 어린 시절 흑백 사진들, 그리고 육사생도 시절의 젊고 늠름한 박지만의 모습이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자 장내가 조용해졌고 누나 박근혜도 박근영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흘렀습니다. 늘 봄날처럼 나누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 순간 식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피로연이 끝날 무렵 그날 결혼식에서 뭉클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퇴장하는 신랑 신부를 30명의 사내들이 우르르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목청을 높였습니다. 무락, 베니, 비디, 비키, 식장이 순간 웅성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박지만의 육사 37기 동기들이었습니다. 무락은 밀리터리 어카데미, 육군 사관학교의 줄임말이고 베니, 비디, 비키는 로마의 카이사르가 전쟁에서 이기고 원로원의 전승을 알릴 때 외쳤던 말 완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에서 온 겁니다. 3군 사관학교 체전에서 쓰던 육사만의 응원구호인데 동기들 결혼식이나 부모님 회가변 때 찾아가 외치던 전통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37기 동기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결혼하는 박지만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긴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가정을 꾸리는 친구를 향해 전우들이 그 방식으로 마음을 전한 겁니다. 그 30명 중에는 박지만의 절친 이재수가 있었습니다. 중앙고 동창의 육사 동기, 훗날 기무사령관까지 오른 그 이재수입니다. 박지만이 가족들에게 직접 소개시켜줄 만큼 가까운 벗이었는데요. 이날 함진아비로 나서서 신부 집까지 함을 지고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중앙고 동창, 육사 동기, 그리고 함진아비까지. 사내들의 우정이 그런 겁니다. 말은 많이 안 해도 진짜 중요한 날에는 반드시 곁에 있어주는 거죠. 신랑은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신혼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박지만은 신혼여행 대신 차에 올라 한 곳으로 직행했습니다.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잠들어 있는 묘역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묘소 앞에 섰고 장옥자 여사가 두 분의 체형에 맞춰 손수지은 패백옷을 올렸습니다. 패백 음식도 정성껏 차렸습니다. 그때
박태준 전 총리가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깝게 보고 드리게. 박지만이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불효자 지만이가 한 가정의 지아비가 되어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이 길이 제게는 왜 이토록 길고 힘이 들었는지요. 이제 늦게나마 자식의 도리를 다한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식장의 혼주석에 두 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혼으로 임하셔서 같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낳아 아버님, 어머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 아들과 며느리의 큰절을 받아주십시오. 편지를 읽는 동안 박지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신부 서양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 편지 소리를 들으며 박태준 전 총리는 43년 전 그 새벽의 말이 귓가에 울렸을 겁니다. 일이 잘못되면 내 가족을 부탁하네. 서류도 도장도 없이 두 사람 사이에만 오간 그 말 한마디가 그날 비로소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박지만 씨는 그 후 약속대로 살았습니다. 2005년에 장남 박세연, 2014년에 차남 박정현, 2015년에 쌍둥이 박지연과 박수연이 태어났습니다. 46에 결혼해서 57의 쌍둥이까지 얻었으니 아들 넷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두 분 부모님의 직계 혈통을 이어받은 유일한 후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장남 박세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유학 중 귀국해 스스로 해병대를 자원 입대했는데요. 올봄 첫 휴가를 나와 서울역에서 부모를 만났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오가는 그 공간에서 해병대 군복을 입고 큰 목소리로 군가를 부른 뒤 그 자리에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서양희 씨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고 지켜보던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20년 전 현충원 묘소 앞에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자식을 낳아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눈물로 다짐했던 그 말이 20년이 지나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남자였던 박지만이 이제는 네 아들의 아버지로 서양희 씨와 함께 따뜻한 가정 안에 있습니다. 두 차례의 총성으로 부모를 잃고 기댈 곳 없이 긴 세월을 걸어온 그 남자가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지만 씨와 서양희 씨, 두 사람이 늘 봄날처럼 따뜻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나눠주시면 저도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